오늘 오늘 방송은 좀 저장을 하고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지난번에도 올린다고 했는데 아들이 뭘 해줘야지 저 편집을 해줘야지 올릴 수 있는데 아직 편집을 안 해가지고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선물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지난주 어제 말씀드렸었던 게 보시면은 올라가더라도 잠깐 요걸 갖다 보면 안 되겠고 어제 시향을 갖다 읽어드린 것 갖다 한번 봐야 되겠죠. 어제 시향 화면을 보면은 요 화면이었는데 어제 리딩 드렸던 화면이 잠깐만 리딩 드렸던 화면이 요거 요 화면이었었죠. 네, 요 화면 보여드리면서 어제 리딩 들으면서 이제 여기에 5위평, 12평 올라가더라도 얘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2평 깨지면서 급락이 나올 거라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제 결과 화면 결과 화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됐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CRP 요거 화면이 이렇게 됐죠. 어제 그렇게 된 그 상태 여기 위에 어제 말씀드렸었던 게 여기 이제 5위평 저항 받고 22평 깨지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급락이 나왔고 지금 이 보라색 선 여기 지금 지지돼 있고 지금 오늘 여기서 한 방 더 세게 밀어버리느냐 마느냐 부분인 건데 자 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었던 게 뭐였냐면은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던 게 그 1번하고 2번 시나리오만 말씀드렸고 3번 시나리오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3번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그냥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3번 시나리오는. 근데 그거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안 드렸고 2번 시나리오까지만 말씀드렸었던 건데 지금 한 4일 보시면은 기간으로 보면은 요 이제 그 4일, 5일 정도쯤 되는 거죠. 4일, 5일 정도쯤 되면은 이 수렴의 구간이 지나가게 되고 그 사이에 얘네가 제가 예상하기에는 좀 더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내려가는 척 하다가 2번 시나리오인 거죠. 2번 시나리오인 거죠. 여기서 내려가는 척 하다가 여기나 여기쯤에서 다음 주 정도쯤에서 다음 주 어느 시간쯤에서 갑자기 그냥 쑥 올려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는 그냥 계속 이 시간이 4일, 5일 지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선 맞으면서 계속해서 주주주주 흘러내리는 거. 그게 3번 시나리오입니다. 3번 시나리오. 이거 지금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쑥 올라와 줄 거를 갖다 지금 일단 2번 시나리오 갖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이제 이 구간에 갇히는 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내려가든지 올라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뭐 횡보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변동성이 나올 걸 갖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그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지금 이게 FTX 거래소 거를 한번 볼게요. FTX 거래소 트레이딩 뷰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다들 이해를 하시죠? 네. 이 말은 알아들으셔야 되는 말들이에요. 물론 이제 초보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제가 모르시는 분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파란 선, 빨간 선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보시면은 여기서 요거도 지우고
또 다른 차트로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줌으로 이걸 갖다 화면 공유하고 뭐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또 다른 차트 비트 선물 차트거든요. FTX 거. 네, 보시면은 맞죠? 네, 일봉 차트. 네. 보시면은 지금 요걸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막 심각해 보이진 않는 것 같죠. 그죠? 이상하네. 차트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나만 그런가 느낌이? 그만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자 여기 어쨌든 여기 BBW 차트, BBW 차트라는 건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점점 하방 경직성으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볼린저 밴드 폭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요 거의 밖에서 볼린저 밴드를 갖다 벗어나질 않아요. 대부분이요. 그죠? 네. 이렇게 벗어나는 게 5%. 대부분 95%는 어떻게 돼 있다?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장자사님 음소거합니다. 네.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만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의 바운더리가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얘가 커지면은 이게 확장이 점점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좁아진다는 얘기는 변동폭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 변동폭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은 얘는 확장과 축소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확장됐다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찌글찌글하면서 모여들어서 좁아졌다가 다시 또 확장 변동성 나오고 좁아졌다가 지금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상태 계속 지금 좁아진 상태인 거고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가 지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도 좁아지고 점점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렇게 좀 이걸로 봐서는 주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고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봐서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횡보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고 밑으로 내려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근데 살짝 밑으로 속임수 주다가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자 2번 시나리오 가느냐 3번 시나리오 가느냐는 어떤 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량이. 이게 휩소 속임수로 가려고 하게 되면 거래량이 당연히 별로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거래량 막 그냥 왕창 실리면서 이렇게 쭉쭉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 방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더 무게감을 주느냐, 신뢰를 주느냐, 가중치를 주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 예상하는 것처럼 급락이 오전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자꾸 꼬리가 달리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위로 이쪽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거래량 없이 가면 여기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오늘은 어쨌든 간에 5위평 많이 올라가 봐야 5위평 저항 자리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 거기 못 올라가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으면 언제 구간에 언제든지 이쪽 밑으로 쭉 한번 진도 뽑을 수 있다라는 거는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리플이었었죠. 리플 XRP 헤더 차트의 PERP 선물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게 자 보시면은
잠깐만요. 배터리가 좀 닳아가지고 충전 좀 하고요. 잘 보이셔요? 네. 네. 원래 어제 자 이날 좋고 요날 좋고 자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굉장히 좋았어요. 그저께 굉장히 잘 가다가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자꾸 옆에 들질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요게 그 다음 날은 원래는 이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가줘야 돼요. 뚫고 나가줘야만 얘가 더 확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날라가야 된다. 자, 날라가야 된다는 표현 잘 안 합니다. 날라가야 될 자리에서 날라가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고점이 볼린저 밴드 거기에서 고점 맞으면서 쭉 밑으로 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비슷한 상황 칠리즈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죽지 않고 칠리즈처럼 다시 갈 것인지 살짝 올라가다가 좀 더 올라가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종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은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매매하다 보면은요 얘가 만약에 얘가 리플이 자 보셔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얘가 갑자기 지금 요 놈 그 언제 이게 21년 4월 21년 4월 같이 180%가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한 달에. 만약에 얘가 쭉 올라가 버렸어. 쭉 올라가면은 샀다 팔았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정도쯤에 걸리겠거니 하고서 팔았는데 얘가 그냥 쭉 올려버리고 쭉 올려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들고 있다가 여기 보죠. 여기 이제 차트가 좀 짧아서 그런 건데 여기도 이제 그 전에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급등락 막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이따가 얘 잘 들고 있다가 여태껏 잘 참아 들고 있다가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늘려야지 했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한 방에서 쭉 어떻게 돼? 그냥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닥쳤던 게.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리면. 자, 특히나 계속해서 리토속이어가지고서는 요게 좀 늘 고생을 시키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월봉으로 보시면은 자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고 얘는 이 위에서만 계속해서 놀고 이 자리 갖다 이제 침입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은 가치는 본질에 수렴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의 가치가 거품이 있어. 예를 들면 돌멩이야. 돌멩인데 이거는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진짜 돌멩인 거예요. 돌멩인데 거품이 껴가지고 현재 가치는 얘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막 억대를 갖다가 막 호가를 하고 있어. 천만 원 억을 갖다 막 호가를 하고 있어. 아주 쬐그만 돌덩어리인데. 근데 얘네 본질은 뭐예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얼마에 수렴을 해요? 빵원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돌멩이 가격에 수렴하는 거야. 자, 근데 누가 개똥밭에서 돌멩이인 줄 알고서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주워왔는데 얘가 실제로는 본질은 다이아몬드야. 근데 그거는 어디에요? 가치는 현재 가치는 빵원은 빵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 본질이라는 건 벗어날 수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그 본질의 가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가치는 본질에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생각했었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놈이 있고 또 그 본질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는 근데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갖다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포트폴리오 50% 정도쯤을 갖다 가지고 계속해서 얘는 개수를 갖다 모아가는 쪽으로만 하시고 30% 정도를 갖다가 샀다 팔았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0% 같은 경우는 현금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혹시나 이제 갑자기 시장에 급락이 나왔어. 그럴 때 이 20%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단타를 갖다가 50%까지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금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고 다시 20%는 현금이라는 종목으로 다시 비중을 채워놓고 30%로 또 매매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갖다 가져가시는 게 가장 올라가도 해피하고 내려가도 해피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자 이제 잠깐만 ETC 이더리움 클래식 PERP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은 얘가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냅두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게 최근에 여기서 제가 근데 여기쯤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때에 저도 털렸어. 샀다 팔았다 하다가 저도 털리고서는 다시금 쑥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갖다 저도 못 잡았어요. 못 잡고서 저도 그냥 뭐 평단가 잘 낮추고 뭐하고 해서 이제 단타하다가 결국에는 얘도 이제 장기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하나인 건데 결국에는 털리고서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먹지 못하고 이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얘는 이제 결국에 지금 다시 이제 목표치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얼마 이 정도쯤 이 정도까지는 목표치가 좀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측을 해요. 9월 10 며칠 날 요때쯤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때 어디쯤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인다고. 어이구 많이 내려왔네. 자 보셔요. 지금 얘는 이렇게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볼린저 밴드 이렇게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 같은 경우들은 단타가 나오는 자리들, 요런 자리들. 단타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 주봉상에 단타 자리가 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요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요거는 그나마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한 60% 더블 가까이 나왔어요. 요거는 못 먹게 된다니까, 놓치게 된다니까. 다행히도 그나마 얘는 여기서 멈췄어.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고 크게 보셔야 되고, 자, 그 전에 잠깐 요거를 중지를 좀 하고, 요거를 제 시계. 이제 저기 교육 때만 이제 보여드리고 얘기하는 내용들인 건데, 자 보시면은 보이셔요? 네. 네, 이게 전 세계의 그 부채 나라별로 부채 이제 시계인 건데 보시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게 3천조, 3,100조의 부채예요. 제발 GDP보다도 부채가 더 많아. 그죠? 얘네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적자야, 적자. 가계로 우리 집으로 따지면은 수입은 2,400조인데 2,400조 달러인데 지출은 3,100조, 3,100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이너스? 출발은 저는 안 보이네요, 화면이. 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다고요? 보이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네. 다른 분들 잘 보이신다고 하는데. 자, 안 보이셔요, 이 화면이? 지금 보여요. 보이는 화면이 부채 시계 화면 보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보여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중지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유. 자, 화면에 안 보이시는 게 저희 사람들만 막 많이 보이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started screen sharing 그렇게만 떠요. 안 보이셔요? 안 뜨네요. 다른 괜찮습니다. 분들은 다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보이시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자 미국 같은 경우가 적자폭이 장난 아니게 심하죠. 자,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중국은 그래도 뭐 맨날 뭐 어쩌네 저쩌네 하더라도 그래도 흑자예요 보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야,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국에 준하는 수준 정도 좀 되네. 얘네도 한 1000조, 얘네 그래도 한 700조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되게 심각하네. 천조 달러가 지금 마이너스네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뭐 개인들은 가난하고 나라는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나라가 부자가 전혀 아니고 마이너스구만 지금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입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는 수입이 더 낮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출이 더 많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출이 많고, 선진국들이 아무래도 복지에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리고 브라질, 그다음에 캐나다, 다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가?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마이너스네 우리나라? 응, 마이너스. 아니지. 여기 아니 플러스죠. 플러스인데요. 그렇지. 수입이 더 많은 건데 네. 지출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괜찮은 거지 지금. 300, 그죠? 300. 우리나라 괜찮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계 기축통화, 달러, 위에나 아니 위에나 엔화, 그 다음에 그 파운드화, 그리고 나머지 유럽 쪽 같은 경우, 전부 다 여기 이쪽 안에 지금 다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하면서 파운드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죽으면서 이제 파운드화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에너지나 식량 부분 때문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힘들죠.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심하죠.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약하고, 엔화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약하고, 위에나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갖다가 미국 올리는 것처럼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책을 갖다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반대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달러만 지금 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강세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자를 갖다 계속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네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 이자를 갖다 그만큼 많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달러가 이거는 이제 그 불바다 뇌피셜인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그런 상황들이 맞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글로벌하게 그리는 그림 자체가 리플 하나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이 얘기들은 뭐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어쨌든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은행과 은행들 간에 그 실제적으로 쓰이는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등등은 그냥 상품군에 속하는 거고, 리플은 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라고 보시면 돼. 얘네들이 이 부채를 갖다가 한 번에 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얘네들은 달러를 갖다가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다가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CBDC로 체인지를 하면서 리플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리플의 가치가 쑥쑥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 전에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리플을 갖다가 많이 선정을 해 놓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플 샀다 팔았다 하시면 안 되고, 리플을 갖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그냥 쭉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본의 아니게 또 이제 리플에 대해서 또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자, 시간이 벌써 10시를 갖다가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예요?
그 리플이 은행과 은행이라고 했는데 어디 나라 은행과 은행이 지금 어떤 뭐 최악의 뭐 맺어진 것들이 있는 건가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가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그 이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굳건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게 어쨌든 간에 그 오일 머니 쪽의 달러 결제인 건데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 균열 조짐이 있고 또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 쪽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지금 달러에서 지금 탈출하려고 지금 국제적으로 그런 그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스위프트 1.0 그러니까 국제은행 간의 그 결제되는 것들이 그 규약이 점점 그 약해지면서 스위프트 2.0으로 대체되는데 스위프트 2.0의 핵심이 리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질문이요. 제가 이제 맨날 차트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쟤는 차트쟁이다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다방면하게 관심이 좀 있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차트 얘기할 때는 차트만 철저하게 보는 거고 차트 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런 금융에 대한 상식들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세계 돌아가는 건 알고 계셔야지. 네. 네.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저는 또 다른 리딩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초보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차트 리딩을 할 때요. 보니까 쓰시는 프로그램이 따로 어떤 웹사이트가 따로 있으신데 쿠코인으로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제 트레이딩 뷰를 그 유튜브에서 저기서 네이버.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트레이딩 뷰를 검색하셔가지고 트레이딩 뷰 주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왜 그전에는 선물 지수를 갖다 제가 보는 이유 말씀드렸었죠. 국내 시장은 어떻게 돼 있다? 국내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이 있어요. 근데 선물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이 세력들은 선물 구조를 갖다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현물이라는 거는 상장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얘는 엔딩이라는 그 시점이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네.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월별 옵션 같은 경우는 매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끝나요. 그리고 마감이 있어. 무조건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얘는 결산을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무조건 결산을 봐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 그렇게 되어야만 얘네들이 상품으로 고객들, 뭐 기업이 됐던지 아니면 큰 손들한테 됐던지 그런 상품을 얘는 언제 만기 상품입니다 하고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갖다 줄 수가 있는 상품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 거고 선물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주식 시장처럼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선물 시장이 메인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선물 시장이 점점 숙성이 되고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읽어드리는 게 선물 시장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차트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현물 차트인 원화 차트를 갖다 읽어드리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네. 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요걸 갖다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런 구조를 갖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백날 첫날 주식 현물 차트 봐보셔야 소용없어요. 선물의 그 선물 지수와 옵션, 특히나 옵션의 외국인들 포지션이 어떻게 짜져 있느냐에 따라서 대량으로 선물을 갖다가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물인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뿐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깨달으셔야지만 주식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이러한 것들 기본 지식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물하면은 파생 시장 하게 되면은 물론 그 말도 맞긴 하지. 뭐 정말 나한테 원수진 사람한테 이제 이 파생을 갖다 알려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정말로 파생이 그만큼 변동폭이 크긴 한데 이런 기본적인 그 이론이나 구조 같은 경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파생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선물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찌 보면. 어쨌든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신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거고 조금 더 두들겨 맞으면 이제 신용들이 이제 좀 없어지게 되면은 다시금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좀 현물 또 운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또 리딩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